14600KF 대비 약 7% 낮은 성능입니다. CPU 온도도 61도로 무려 5도나 높습니다. 오버워치2도 무조건 14600KF가 답인 것 같습니다. 파스2도 14600KF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블 라이벌즈 역시 14600KF를 더 추천드립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역시 14600KF를 더 추천드립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왜 9600X가 여기저기서 가성비 CPU라 불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30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 한 대표입니다. 여러분, 쿼드 HD 환경에서 어떤 게임이든 끊김없이 부드럽게 즐기고 싶으시죠? 지금 현 시점 최고 가성비 조합 인텔 14600KF와 지포스 RTX 5070이 장착된 업무와 게임 모두 완벽히 소화해내는 하이브리드 PC 지구체강을 소개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개했던 9월 월간 견적 모델들 기억하시나요? 그 모든 모델 중에서 바로 이 지구체강 PC가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한 대표는 블리자드 공식 오버워치2 스폰서로 선정된 국내 유일 PC 브랜드입니다. WDG e스포츠 2025년 오버워치2 챔피언스 시리즈 국제대회 전세계 프로게이머들이 실제 사용한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할 PC가 바로 이 지구체강이에요. 성능과 안정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죠. 다만 이번에 준비한 특가 수량은 한정적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PC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 한 대표 사이트와 네이버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대표만의 독보적인 AS와 혜택을 전부 정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고객 과실 포함 3년 무상 AS, 오리 프로그램으로 게임 성능 45% 향상,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등 여러분들이 PC를 구매하기만 하면 다른 곳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20가지가 넘는 AS 혜택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걸 무려 21분 동안 쉬지 않고 설명합니다. 장점이 너무 많아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시고 나면 절대 다른 곳에서 컴퓨터 못 삽니다. PC 구매 전 꼭 클릭해서 말도 안 되는 AS와 혜택을 확인하세요. 재구매율 90% 이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대표는 PC를 구매하기 전보다 PC 구매 후에 훨씬 빛이 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지구체강의 스펙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가성비를 극대화한 오리지널 모델 그리고 인지도 높은 부품으로 가심비까지 챙긴 맥스 모델 총 2가지 버전을 국내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모델의 스펙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고객 과실 포함 3년 무상 A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한 1년 무상 AS가 아니며 외주 위탁 AS도 아닌 한 대표 자체 무상 3년입니다. 고객 과실이란 말 그대로 고객님의 실수로 PC가 고장나도 한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전국 어디든 던지는 택배가 아닌 다음날 도착하는 퀵인 25,000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도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만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드라이버 완벽 세팅, 그래픽카드 펜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성능 10% 향상, 오리 프로그램으로 게임 성능 평균 30% 향상,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으로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PC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오리가 뭐냐고요? 바로 로스리스 스케일링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팀에서 7,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며 세팅은 저희가 다 해드리니 구매만 해놓으시고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이런 세팅을 국내 최초로 PC 구매 시 제공하는 곳은 한 대표뿐입니다. 구성한 부품 중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PU는 인텔 14600KF를 넣었는데요. 아마 9600X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14600KF와 9600X의 실제 게임 성능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14600KF를 기본 사양으로 선택했는지 충분히 납득하시게 될 겁니다. M.2는 화웨이 1테라 제품을 넣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수많은 M.2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불량률이 가장 낮았던 게 바로 이 화웨이였습니다. 정말 잘 만든 제품이에요. 게다가 가성비는 기본이고 무려 5년 AS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부품 설명을 마쳤고요. 맥스 모델 스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한 부품 중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PU 쿨러는 모든 듀얼 공랭 타워 중 다나와 인기 순위 4위인 3R 시스템의 RC1900을 선택했습니다. 일명 쌍철봉이라고 하죠. TDP 280W로 쿨링 성능은 인기 순위 제품 중 단연 최고입니다. 1위가 아닌 이유는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7만원대로 듀얼 공랭 타워 치고는 다소 비싼 편이지만 안정성과 쿨링 성능은 최상위급이라 자부합니다. 보드는 전원부 14페이지 상위 라인 중 다나와 인기 순위 3위인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1위나 2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가격도 오히려 약 만원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이 보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디오 코덱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동급 제품들은 리얼텍 ALC 897 코덱을 쓰거나 아예 스펙
스펙 표기에 오디오 칩셋을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어로스 엘리트는 ALC120 코덱을 탑재했습니다. 노이즈 억제는 물론 게임 환경에서 훨씬 깨끗하고 디테일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만원 차이지만 게임 몰입감과 작업 환경에서의 만족도를 생각하면 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픽카드는 5070 그래픽카드 중 다나와 인기순위 1위에서 4위를 항상 왔다갔다 하는 펠릿 인피니티 3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1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아주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고요. M.2는 1테라 제품 중 TLC 방식의 DRAM이 탑재된 모든 모델 가운데 다나와 인기순위 1위 마이크론 크루셜 T500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맥스 컨셉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지도와 성능 모두 최고 수준의 M.2입니다. 파워는 800W로도 충분하지만 한 단계 높여 850W로 구성했고 80 플러스 골드 등급 중 다나와 인기순위 4위인 맥스 엘리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4위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제품만 140mm 펜을 사용해 1위 제품의 120mm 펜보다 풍량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사용해본 결과 고주파음도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프리볼트 지원으로 해외 사용도 가능해 선택했습니다. 물론 1위인 마이크로니스를 원하신다면 구매 시 옵션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맥스 모델 부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는 4분에게 다음 영상 업로드 전까지 추첨하여 PC 스피커 다나와 인기순위 1위 제품인 5만원 상당의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블라스터 바 스피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표 사이트 이벤트도 있는데요. 구매를 하시고 한대표 사이트에서 포토 상품평을 적어주시면 5000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한대표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서구 마고 한대표 탁원샵에 방문하셔서 PC 구매 상담을 하시면 만원을 할인해드리며 키보드를 같이 구매하시면 키보드 가격에 10%를 더 할인해드립니다. 주차는 물론이고요. 주말도 영업을 하니 자세한 한대표의 탁원샵 주소 및 영업시간은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게임 테스트에서 같이 사용한 모니터나 모니터 암,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책상 같은 주변 기기도 PC를 구매하실 때 국내 최저가로 같이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시 오늘 테스트 영상에서 보시는 성능과 똑같은 성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구 최강 모델과 잘 어울리는 게이밍 키보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타건음부터 들어보세요. 콕스의 CMF104 다람쥐 모델이고요. 유선 풀배열 게이밍 전용 키보드입니다. 보글보글 조용하면서도 가벼운 타건감은 무접점 35g 스위치만의 매력이고요. 가격은 12만원도 안되는데 8K 폴링레이트와 래피드 트리거까지 지원하는 현 시점 최고 가성비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PC와 같이 구매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파일을 제공해드리며 이렇게 실행 파일을 클릭하시면 콕스 전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요. DRT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래피드 트리거를 설정할 키를 정할 수 있고 설치 버튼을 누르면 0.1 단위로 트리거 설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저가로 PC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두 개의 모니터로 사이버펑크 벤치마크를 실행했습니다. 왼쪽은 27인치 IPS 패널에 밝기 400니트짜리 모니터고요. 오른쪽은 OLED보다 밝고 오래가는 QD 미니 LED 패널에 무려 600니트의 밝기를 가진 TCL 모니터입니다. 어두운 곳 표현 능력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PC를 구매하실 때 모니터는 꼭 TCL 제품으로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받으시면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밝기가 제대로 살아나는데요. 모니터 하단에 조이스틱 버튼을 왼쪽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해당 창이 뜨면 왼쪽을 한 번 더 눌러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화면 메뉴에 로컬 디밍 보이시죠? 이 로컬 디밍 기본 설정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높음으로 바꿔주시면 화면이 확 밝아지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더 밝게 쓰고 싶으시다면 원하는 대로 밝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TCL 모니터는 국내 최저가로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왼쪽이 지구최강 오리지널 기본 모델, 오른쪽이 지구최강 맥스 기본 모델입니다. 아주 이쁘죠? 주문하시면 특별한 옵션을 넣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것과 똑같은 퀄리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구최강 어항 블랙 에디션과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너무 이쁘죠? 케이스는 한 대표가 어항 케이스 중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앱코 UD50C 루시드를 사용했고요. 보시다시피 논커팅, 풀커브드, 강화 유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또 케이스 바닥에는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이쁩니다. 케이스 내부를 보시면 하단에 펜 3개, LED 램 방열판, 8핀 전원선 LED, 24핀 전원선 LED, 수랭쿨러 ARGB 커버까지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매 시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영상과 똑같은 퀄리티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이고요. 별도의 부품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게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카드 펜 조절 및 오버클럭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해서 성능을 약 10% 정도 올렸고요. 더욱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리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세팅하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모니터에 연결하는 DP선 및 인터넷 랜선도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두꺼운 고급선으로 변경했으며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오늘 테스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 14000
14600KF와 AMD 9600X 두 CPU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왼쪽은 한 대표 지구 최강 기본 모델 인텔 14600KF 구성이고요. 오른쪽은 AMD 9600X 구성입니다. 9월 1일 기준 단화와 최저가를 보면 AMD 쪽이 약 16,000원 더 비쌉니다. PC 전체 가격으로 치면 1%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오늘 게임 테스트에서 조금이라도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쪽이 진짜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 한 대표 채널에서 진행했던 RTX 5060 그래픽카드 증정 이벤트 기억하시나요? 그 이벤트를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9600X가 가성비 최강 CPU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성능에 한 번, 그리고 온도에서 한 번 더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인텔을 기본으로 세팅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과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실을 알려드리는 채널 한대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롤, FC 온라인, 발로란트,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스타크래프트, 마비노기 모바일, 이터널 리턴은 무조건 프로브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 영상 속에서 최근 진행했던 RTX 5060 그래픽카드 증정 이벤트 정답도 공개됩니다. 댓글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주세요. 배그를 27인치 쿼드 HD에서 실행했습니다. 고급 설정 보시면 렌더링 크기는 100, 1인칭 시야는 최대 3울트라 올메나 국민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FPS 게임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MIN이라고 적혀있는 최소 프레임과 1%라고 적혀있는 하위 1% 프레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308, 하위 1% 프레임은 잠깐이나마 238까지 떨어졌습니다. 성능 아주 훌륭하죠? 이 정도 성능이면 실제 교전에서도 180프레임 우주 방어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CPU 온도는 64도, GPU 온도는 58도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번엔 CPU를 9600X로 바꿔서 테스트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은 316, 하위 1% 프레임이 잠깐 230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성능은 14600KF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문제는 온도인데요. CPU 온도가 70도로 무려 6도나 높습니다.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209까지 떨어져서 들쭉날쭉한 모습도 보입니다. 게임 시 70도가 절대 높은 온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14600KF에서 60도 중반을 본 이상 비슷하게 온도를 내려보려고 대장급 공랭 쿨러까지 가져다 사용했지만 1에서 2도밖에 안 내려가더라고요. 결국 3열 수랭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앱코 포세이돈 제품으로 변경했고요. PC 가격 기준 2.7% 9600X가 높습니다. 수랭 쿨러로 변경 후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프레임이 조금 올라간 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노을이 질 때랑 낮일 때 프레임이 달라서 14600KF로 테스트 해봤을 때도 똑같이 프레임이 살짝 상승했습니다. 온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CPU 온도가 64도로 무려 6도나 내려가면서 14600KF와 같은 온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도 하위 1% 프레임이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가끔씩 200까지도 내려가고 있어요. 이번엔 인기 부품으로 구성된 맥스 모델로 플레이했습니다. 시간상 모든 게임에서 맥스를 다 테스트하지는 않을 거고요. 배그 포함 2개 게임만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을이 지면 프레임이 좀 올라가서 지금까지 테스트한 모델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GPU 온도가 높게 나오면 CPU 온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GPU 온도가 65도임에도 이 맥스 모델은 CPU 쿨러가 대장급 공랭이 장착돼서 그런지 CPU 온도가 60도 초반으로 매우 안정적이네요. 정리해드리면 배그는 14600KF를 더 추천드립니다. 게임 성능은 9600X와 거의 비슷하지만 온도와 하위 1% 프레임에서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벤트 영상에 정답도 나왔죠? 6번 최소 프레임은 316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정확한 정답자가 없으시다면 316프레임에 가장 근접하게 적으신 한 분께 그래픽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버워치2를 27인치 쿼드 HD에서 실행했습니다. DLSS는 품질에 낮고요. 그래픽 품질 보시면 최상에 낮습니다. 프로비에요. 이번에도 FPS 게임이니 최소 프레임과 하위 1% 위주로 보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266, 하위 1%가 191이 나오고 있죠. 교전 중인데도 최소 프레임 기준 240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오버워치2 대회 공식 PC다운 엄청난 성능이죠. CPU 온도는 56도로 아주 차갑습니다. 이번엔 CPU를 9600X로 바꿔서 테스트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249, 하위 1%가 156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 차이 엄청나네요. 14600KF 대비 약 7% 낮은 성능입니다. CPU 온도도 61도로 무려 5도나 높습니다. 오버워치2도 무조건 14600KF가 답인 것 같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2를 27인치 쿼드 HD에서 실행했습니다. 스팀 글로벌 인기 순위 1위 게임이죠. 고급 비디오 설정 보시면 전체 설정을 제일 높은 매우 높음에 놨습니다. 프로비에요. 이번에도 FPS 게임이니 최소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266, 하위 1% 프레임이 211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프레임 기준 240 우주 방어가 가능한 아주 훌륭한 성능이고요. 교전 중에도 프레임 드랍 현상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온도도 55에서 59도로 아주 나이스하죠. 이번엔 CPU를 9600X로 바꿔서 테스트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254, 하위 1% 프레임이 149가 나오고 있어요. 14600KF 대비 최소 프레임은 큰 차이가 없지만 하위 1%가 무려 40% 차이가 납니다. AMD의 고질병 FPS 게임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일정한 하위 1% 프레임이 카스2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CPU 온도도 63에서 65도로 무려 6도 이상 높습니다. 카스2도 14600KF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블 라이벌즈를 27인치 쿼드 HD에서 실행했습니다. DLSS4 품질에 낮고요. 그래픽 옵션은 제일 높은 최고로 낮습니다. 프로비예요. 마블은 하위 1% 프레임이 원래 낮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이번엔 최소 프레임만 보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무려 262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교전 중에서도 240 우주방어가 가능한 엄청난 성능이고요. 이건 DLSS4 지원 덕분이기도 합니다. CPU 온도도 57에서 61도로 안정적입니다. 이번엔 CPU를 9600X로 바꿔서 테스트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은 250으로 14600KF 대비 약 5% 낮은 성능입니다. CPU 온도는 62에서 69도까지 올라가서 무려 8도 이상 더 높습니다. 마블 라이벌즈 역시 14600KF를 더 추천드립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왜 9600X가 여기저기서 가성비 CPU라 불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퍼스트 디센던트를 27인치 쿼드 HD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래픽 옵션 보시면 제일 높은 울트라에 레이트레이싱도 울트라에 낮고요. DLSS4는 품질에 낮습니다. 완전 프로비예요. 쿼드도 하위 1% 프레임이 원래 낮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최소 프레임만 보겠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155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전 중에서도 144 우주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사양 게임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건 DLSS4 덕분이죠. CPU 온도는 50도대를 자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훌륭합니다. 이번엔 CPU를 9600X로 바꿔서 테스트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129가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뭐죠?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CPU 온도도 60도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6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퍼스트 디센던트 역시 14600KF를 더 추천드립니다. 원수 휴먼을 27인치 쿼드 HD에서 실행했습니다. 성능 설정 보시면 화질은 제일 높은 최상, DLSS는 품질로 켰습니다. 프로비예요. FPS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AVG라고 적혀있는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278에서 28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 어떤 상황이 와도 180프레임 이상은 무조건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는 훌륭한 성능이고요. CPU 온도는 52도로 아주 차갑습니다. 이번엔 CPU를 9600X로 바꿔서 테스트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265에서 270이 나오고 있는데요. 14600KF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CPU 온도는 63도로 10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와, 이게 그냥 63도면 그러려니 할 텐데 52도를 보다가 63도 보니까 너무 별론데요. 이번에는 14600KF CPU에 오리를 켜고 플레이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슬러시 옆에 숫자가 오리를 켠 실시간 프레임입니다. 292에서 306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약 8.5%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유의미한 성능 차이죠. 원수 휴먼 하실 땐 무조건 오리를 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켜냐고요? 저희가 다 설정해드리니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이번엔 인기 부품으로 구성된 맥스 모델로 플레이했습니다. 성능은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목할 점은 GPU가 71도인데도 대장급 공랭 쿨러 덕분에 CPU는 50도대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역시 안정적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원수 휴먼 역시 14600KF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이버펑크를 27인치 쿼드 HD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래픽 설정 보시면 레이트레이싱 울트라의 DLSS4는 품질에 낮습니다. 프로비예요. 이번에도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207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전 중에서도 200프레임이 넘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DLSS4 지원 덕분이죠. CPU 온도도 55도로 안정적입니다. 이번엔 CPU를 9600X로 바꿔서 테스트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204로 성능은 살짝 떨어져요. CPU 온도는 64도로 와, 9도 차이가 나네요. 9600X 너 이렇게 뜨거운 CPU였니? 오리를 켜고 사펑을 플레이했습니다. 실시간 프레임이 무려 265가 나오고 있어요. 28%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사이버펑크는 무조건 오리 켜시고 14600KF로 플레이하는 게 답입니다. 로스트아크를 27인치 쿼드 HD에서 실행했습니다. 일괄 설정은 최상으로 프로비고요. 상위 카오스 던전에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89에서 90 정도 나오고 있어요. 로스트아크 정말 고사양이죠. CPU 온도는 58도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번엔 CPU를 9600X로 바꿔서 테스트했습니다. 프레임이 90이 나오고 있는데요. 14600KF랑 같은 프레임이네요. CPU 온도는 67도로 무려 9도가 높습니다. 수랭쿨러로 변경하고 다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9600X를 수랭쿨러로 변경 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CPU 온도가 60도로 무려 7도가 내려갔습니다. 와, 9600X는 수랭쿨러가 답인 것 같아요. 공랭으로는 답이 없는 CPU네요. 오리를 켜고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했습니다. 실시간 프레임이 170에서 180이 나오고 있는데요. 와, 거의 2배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로스트아크는 무조건 오리를 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로스트아크는 무조건 오리를 켜시고 온도 낮은 14600KF로 플레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실행한 모든 게임이 14600KF가 성능이 더 잘 나왔으며 안정적이었습니다. 온도도 평균 7도나 14600KF가 낮았습니다. 9600X의 장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FPS 게임을 제외하고 오리를 적용 시 최대 거의 2배까지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문하실 때 오리 세팅을 원하시는 분은 오리 세팅해서 출고해달라고 말씀 주시면 무료로 세팅해드립니다. 국내 최저가로 그래픽카드 오버클럭과 오리 세팅까지
무료로 받으시고 모든 게임 프로브로 즐기시면서 만족하시면 주변에 한 대표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지구 최강의 대망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 고장 시 외주 업체가 아닌 한 대표 자체 무상 AS 3년 재고,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소비자 과실 묻지마 AS 포함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포장을 풀고 전원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담긴 1분 미만의 영상 제공, 25,000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비, PC 내부 포장이 뽁뽁이가 아닌 고급 발포제 포함, 조립 공인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오리지널 가성비 모델은 159만원, 맥스 가심비 모델은 175만원입니다. 여기에 5만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윈도우 드라이버 완벽 세팅,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소프트웨어 설치, 안정적인 그래픽카드 펜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게임 성능 10% 향상, 오리 프로그램으로 성능을 더 극대화시켜 오늘 테스트 영상에서 보신 성능과 똑같은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까지 해드려서 PC를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세요. 현금 영수증, 계산서 발행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PC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사양을 알려주시면 국내 최저가로 맞춰드리니 견적 문의도 언제든지 편하게 주세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서구 마곡에 있는 한 대표 타건샵에 오셔서 키보드도 구경하시고 디테일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타건샵 주소는 영상 첫 번째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대표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도 다양한 소식과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니까 잊지 말고 자주 들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